자, 마케팅 조사론 수업 시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이야기할 시간은 이야기할 분석은 뭐냐면 요인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판별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요인 분석은 사실 우리 마케팅에서 마케팅에서 상당히 사용을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반 통계학 같은 경우 통계학에서는 이게 요인 분석에 대해서 상당히 천시하는 그런 분석 중에 하나가 바로 요인 분석입니다. 왜 천시하냐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조금씩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리 마케팅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만큼 또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요인 분석에 어떤 의미라도 한번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요인 분석에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업 이미지 분석을 한번 본 분들은 이해가 할 것 같은데, 기업 이미지 분석한다 하면 여러분 뭘 살펴봅니까? 대부분 다 뭐 재정적인 상태라든가 또는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각종 사회적인 이슈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기업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기업 이미지로 다 이미지로 정착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기업 이미지라고 얘기할 때는 뭐냐면 그 차원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 100개, 200개, 수없이 많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게 바로 기업 이미지 분석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념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사회과학에서 연구하는 어떤 기업과 관련된 어떤 그런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그 개념을 갖다 하나로 딱 잡기 힘든 수없이 많은 어떤 그런 변수들이 연관되는 그런 변수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개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걸 요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변수의 어떤 개념을 갖다 좀 줄여줘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은 기업 이미지 분석하는 게 한 100개 정도 된다고 하면은 그 100개 정도를 갖다 줄여가지고 줄이는 것도 대표적인 걸 줄인 거죠. 그죠? 대표적인 어떤 이미지를 줄여가지고 한 10개 정도, 5개 정도의 어떤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차원수로 줄일 수 있지 않나. 이게 바로 요인 분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요인 분석이에요. 자, 그래서 이 요인 분석을 예를 갖다가 실제 예를 통해서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는데, 그게 책의 444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444페이지 보시면은 LG 생활건강의 치약 제품 사례가 나옵니다. 이 사례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클리어하게 저희가 예를 잘 들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주 복잡한 걸 갖다 이렇게 줄여가지고 차원수를 줄일 수가 있구나 하는 걸 갖다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하는데,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생활건강 치약 제품 미래 마케팅 관리자는 소비자가 치약 사용으로부터 추구하는 편익을 파악하여 이들이 치약 구매에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조사하기로 했다. 무슨 말이냐면 소비자들이 치약 사용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차원들의 숫자가 많은데 그 차원들 숫자를 갖다가 평가를 한번 시켜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은 중요성 평가에 이용된 제품 편익들이며 7점 척도상에서 각 제품 편익이 치약 구매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하면 1점, 매우 동의하면 7점 정도 부여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익을 한번 살펴보면은 X1은 뭐냐면 충치 예방력, X2는 치약 미백 효과, X3는 잇몸 강화 정도, X4는 악취 제거력, X5는 풍치 예방력, X6는 매력적인 치아, X7은 튼튼한 치아. 그래서 7개의 어떤 그런 이빨과 관련된 7개 특징을 갖다 적어놨어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7개 정도 잡아놨는데 이게 뭐 사실 뭐냐면 제대로 잡게 되면 이게 20개, 30개 막 수없이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여러분한테 잘 보여주기 위해서 7개 잘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7개의 어떤 그런 이빨의 어떤 그런 그 특성을 나타내는 편익을 갖다가 잡아놨는데, 이 7개의 변수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줄여나가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인 분석 크게 PCA 그러니까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와 CFA Common Factor Analysis 두 개로 나눕니다. PCA, CFA로 나누는데, PCA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요인 분석 초기 출발점으로 해당되는 거로, 그러니까 모든 어떤 그런 요인들의 어떤 그런 출발 포인트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표 15-1이 PCA인데, 이 PCA 보시면은 X1에서 X7까지 그죠? 커뮤널리티 다 1이죠. 1인데 팩터 쭉쭉 나옵니다. 나오다가 아이겐밸류 값이다. 아이겐밸류. 웬 아이겐밸류냐? 아이겐밸류가 도대체 무슨 값인데 아이겐밸류냐? 이게 나올 수 있는데, 아이겐밸류 값이 이런 겁니다. 자, X1에서 X7까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 하면 이 X1에서 X7까지 각각 설명력 갖다가 하나에 하나씩 본다 하면 다 1이죠, 1. 그죠? 다 설명력 1이지 않습니까? 그죠? 1에 해당되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은 설명력이 1 이상일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어떤 것도 1에도 미치지 못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설명력 정도를 갖다 수치로 나타내는 게 바로 이제 아이겐밸류 값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팩터 1 같은 경우 설명력 아이겐밸류 값이 얼마입니까? 3.38이에요. 그러니까 팩터 1 같은 경우는 팩터 1 지원차 설명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거 한 2개 정도 더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38. 3.38이니까 3개보다도 더 설명력이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X1, X2, X3 3개 정도 설명력보다 더 설명력 갖고 있는 게 이 팩터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팩터 2는 1.96, 팩터 3는 뭐 0.05, 점점 적어지죠? 그죠? 그래서 많은 것부터 제일 적은 걸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퍼센트 베리언스예요. 큐뮬티브 퍼센트 베리언스를 해가지고 큐뮬티브 퍼센트지 보시면 팩터 1 같은 경우는 전체 100%에서 몇 퍼센트를 설명합니까? 약 48.3%. 그러니까 팩터 1만 자료 설명하게 되면은 원래 설명하려고 했던 그 100% 중에서 48.3%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PCA입니다. 어떤 설명력의 어떤 그 출발 포인트를 갖다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표 15-1을 보게 되면은 팩터 1하고 팩터 2까지 잡게 되면은 팩터 1, 팩터 2까지 팩터 1, 팩터 2가 전체 몇 퍼센트까지 설명할 수 있냐면은 큐뮬티브 퍼센트를 한번 보십시오. 팩터 1만 넣게 되면은 48.3%까지 설명할 수 있지만 팩터 2까지 넣게 되면 얼마입니까? 약 76%까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7개의 변수를 다 넣을 필요 없이 팩터 1, 팩터 2 두 개만 잡더라도 이게 78% 원래 설명하려고 했던 100%의 78%를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훨씬 더 낫죠? 그죠? 7개 하나하나 다 설명하는 것보다도 두 개만 하더라도 78%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게 훨씬 더 낫죠? 그죠? 이거 갖다 나타내 주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 변수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 그래서 이제 이 PCA에서 이제 그 CFA Common Factor Analysis를 하려는 생각을 여기서 하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죠? 이게 7개의 특성 중에서 2개, 3개의 어떤 건 설명력 있는 걸 잡아내려고 할 경우에 문제는 이 설명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그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림 15-1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축을 갖다 회전시키는 걸 갖다가 이제 이 축을 회전시킨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러니까 이 7개를 갖다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해석하는 거 축을 갖다가 이렇게 돌리는 걸 이야기하는데 왜 돌리냐 하는 건 이건 수학적인 어떤 이 복잡한 수학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작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본한테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축을 갖다 회전을 잘 시키게 되면은 축을 잘 회전시키게 되면은 그죠? 작은 어떤 그런 변수 숫자만으로 그 특성의 개수 숫자만으로도 설명력을 얼마든지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요인 회전이라는 건데 그림 15-3인가 이게? 15-1인가? 그림 15-1을 한번 봐요. 448페이지. 그림 15-1을 보시면은 회전 전, 회전 후가 있습니다. 그죠? 회전 전, 회전 후가 있는데 회전 전에는 이게 뭐라 하나 섞여 있어가지고 이게 딱 구분되는 게 해석이 안 됐었는데 회전을 하고 나니까 회전 후에 있죠. 회전 후가 있지 않습니까? 회전 후를 한번 보십시오. 회전 후를 보게 되면은 2, 4 요인 2에 묶이죠. 1, 3은 어떻습니까? 3, 5 요인 1에 묶이죠. 그래서
요인 1하고 요인 2라는 데에다가 회전 돌리고 나면은 그 두 변수가 각기 묶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보시면 아시면 표 15-4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죠? 요인 1하고 요인 2가 있죠. 그죠? 그리고 7개 변수 값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7개 변수 값하고 요인 1하고 요인 2의 어떤 상호관계 값이 나오는데, 이 표를 자세히 보시면 의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봐요. 자, 요인 1하고 상호관계 높은 거 어떤 게 있습니까? 한번 봐요. 요인 1하고 상호관계 높은 거. 요인 1하고 상호관계 높은 게 뭐냐면 충치 예방력 0.85 높죠? 그죠? 그다음에 미배효과도 미배효과 0.09 상당히 낮습니다. 이건 의미 없어요. 잇몸 강화 정도 0.83 상당히 높죠? 악취제거 0.1 상관없죠? 풍치 예방력 0.84 상당히 높죠? 튼튼한 치아 0.85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요인 1하고 상관관계 높은 게 어떤 겁니까? 대파 뭐냐? 충치 예방력, 다음에 잇몸 강화 정도, 그다음에 풍치 예방력, 튼튼한 치아, 이런 게 요인 1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죠? 요인 2하고 관련이 높은 거 한번 봐요. 요인 2하고 관련이 높은 건 어떤 게 있냐면 미백 효과 있죠. 0.89입니다. 그죠? 그리고 악취 제거력 0.8988이죠. 풍치 예방력, 그러니까 매력적인 치아 0.87입니다. 그래서 요인 2하고 관련 상관관계 높은 건 뭐냐면 미백 효과, 악취 제거력, 매력적인 치아, 이 세 가지입니다.